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정주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치료인 냉치료와 열치료 그리고 전기치료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특별한 물리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병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체해충격파라는 치료에 대해서인데요. 그 치료의 원리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봐 주세요. 지난 시간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링크를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체해충격파의 치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해충격파의 명확한 치료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지는 정설로는 기기에서 충격파를 쏴서 몸 안에 깊은 곳으로 자극을 해서 그쪽 부위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걸 회복시키기에 혈류가 유도되면서 혈류로 인해서 이제 염증 반응이 같이 나고, 이게 회복되는 과정 중에 더 강하고 튼튼하게 회복이 되면서 통증이라던가 기능이 감소된 부분이 회복되는 그런 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해충격파 치료를 받을 때 그럼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체해충격파 치료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에 속하기는 하는데, 합병증으로 일부 이제 자극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출혈이 있다던가 국소적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진다던가 어지러움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단지 충격파의 강도를 낮추면 해결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맞으시면서 혹시 너무 불편하다면은 치료해주는 담당 선생님에게 말씀드려서 강도랑 이런 걸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쳤을 때 이런 경우에는 강한 자극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손상을 조금 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체해충격파를 맞을 때 큰 혈관이나 신경들을 직접 타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이 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할 수 있고, 혈유병 같은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아스피린처럼 출혈의 경향을 높이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라면은 충격파 치료를 받으면서 출혈이 있어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체해충격파를 어디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체해충격파를 사용할 수 있는 질환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석회성 건염이나 비석회성 건염, 혹은 이제 팔꿈치의 외상과염이나 내상과염, 그리고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씩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회성 건염입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어깨에 돌이 끼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염증이 반복되면서 어깨나 다른 관절들에 돌이 끼어서 엑스레이상으로도 하얗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저희가 석회성 건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 이런 석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체해충격파 치료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팔꿈치 관절의 외상과염과 내상과염,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인데,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에 근육에 염증이 낀 상태인데 체해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고 앞으로 재발도 좀 줄어든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 쪽에서 많이 오래 걸으면서 염증이 생겼던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염증을 해결하고 찌릿한 증상을 호전되게 하는데 체해충격파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있고,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치료율이 거의 한 80% 이상 육박한다라는 그런 좋은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해충격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체해충격파는 적절한 진단에서 잘 사용하면 큰 합병증 없이 비침습적으로 수술까지 가기 전에 증상을 낫게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옆집 사는 의사 정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